정말 위험천만한 탈출이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오크마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가스, 드리에는 아직도 머리가 아파. 미안해. 네가 문을 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니에요. 트리에님이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흰 진작 나무정원에 묻혔을 거예요. 드리에는 아프니까 돌아가서 좀 잘래. 깨어난 뒤로 상태가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혼자 가시게 둬도 정말 괜찮을까요? 이 소란스러움, 오크만은 여전하군 그래. 지금 안악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래, 그 티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의심할 필요 없어. 나야, 누스페르마타 학파의 아낙사고라스.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걸 보니 본인인 것 같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아글라이아님은 저희에게 생존자를 찾아 나무정원에 닥친 재앙의 경위를 확인하고 세르세스의 불씨를 회수하라는 임무를 내리셨어요. 놀랍지도 않군. 보다시피 난 재변의 자초지종을 아는 생존자고 불씨를 가진 데다 반항할 힘조차 없지. 그래서 날 아글라이아에게 바쳐 임무를 완수할 생각인가? 그게 제 의무지만 당신을 포로나 전리품의 형태로 바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 나도 널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어. 그 여자를 만나는 건 딱히 상관없지. 다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나무정원 동료들의 가족이 거룩한 도시에 있거든. 아글라이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싶어. 아글라이아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 여자는 내가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지 못하게 막는 걸로 모자라 나무정원의 소식까지 봉쇄할걸? 그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 나무정원 동료들은 나와 함께 불씨를 지키기 위해 검은 물결에 대항하다 희생했어. 그러니 그 가족들에게도 모든 걸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일단 저지르고 보겠다는 건가요? 막말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충성한다고 그 여자가 날 호의적으로 대할까? 그 여자한테 이 정도 분노는 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날 막을 건가, 카스토리스? 저도 함께 갈게요. 하지만 아글라이아님도 그분만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역지사지라. 확실히 넌 공부에 재능이 있어. 가자고. 주제넘게 굴진 않을 테니까. 선생님,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아글라이아님과는... 우리 둘 다 옹졸한 사람이 아니야. 모순의 근원은 너도 잘 알겠지. 당신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칼리니쿠스의 부인 되시죠? 맞아요. 아, 혹시 메신저신가요? 아, 왜 이렇게 소식이 늦나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나 봐요. 부인, 칼리니쿠스는 며칠 전 나무 정원을 지키기 위해 검은 물결에 맞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가 나무 정원을 지켜냈나요? 네? 네, 그는 목숨을 걸고 세르세스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군요. 나를 잡아 유품을 정리하고 좋은 장지를 골라둘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전 크렘노스인이에요. 죽음과 희생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칼리니쿠스는 학자였지만 집에 올 때마다 제게 무예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좀 웃기죠?
황금의 후예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무예를 배우다니. 마음의 준비는 진작 해뒀어요. 모든 평범한 이별이 영원한 작별이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실 것 없어요. 저도 한때 전사였으니 결국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머지않아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강림할 거예요. 전 손에 들린 창으로 검은 물결 괴물들을 죽이고 남편의 원수를 갚겠어요. 반갑네 젊은이들.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가? 키나네와 아르타카마의 아버님 되십니까? 아, 그렇네만. 우리 딸들이 학교에서 또 무슨 사고라도 쳤는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우리 딸들은 진작 졸업해서 나무 정원의 학자가 됐지 참. 나이가 드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몇 년 전 일만 자꾸 떠오르는군. 무슨 일인가 젊은이? 왜 말이 없나? 내 딸들이 정말 사고라도 친 게야? 그 애들이 사과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나한테 얘기하게. 그래도 딸들 앞에선 나름 위험 있는 아버지니. 어떡하죠?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파비오 씨, 키나네와 아르타카마는 검은 물결에 당했습니다. 뭐? 나무 정원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은 물결과 맞서 싸웠죠. 나무 정원에 상주하는 황금의 후예로서 그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파비오 씨, 마음속의 분노는 전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아르타카마가 예언 속 황금의 후예는 아니어도 영웅인 건 사실이지 않나? 무슨 일이시죠? 지금 좀 바쁘거든요. 요새 성이 어수선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아, 카스토리스님? 설마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아글라이아님이 보내신 건가요? 진정하세요, 티투스. 전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깨달음의 나무 정원 소속 안악사고랐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그럴 만도 하죠.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망할 영감, 이렇게 쉽게 가버리다니. 이제 거룩한 도시로 돌아와서 편하게 너우나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나무 정원에 가서 그 정신 나간 학자들과 지내더군요.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 고집불통.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면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찾아뒀는데 노후를 보내기는커녕 임종조차 못 지키게 됐네요. 그놈의 고집, 망할 영감. 이제 됐어. 내가 기억하는 동료의 가족은 그들이 전부야. 두 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이제 아글라이아에게 가자고. 네, 제가 안내할게요. 두 분 돌아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글라이아님을 뵈야 하는데 가서 제가 왔다고 전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카스토리스 씨. 아글라이아님께서는 지금 누구와도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잘 됐군. 아예 내가 꼴도 보기 싫은 모양이지? 이봐, 하나만 묻지. 아글라이아가 날 바로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하지 않던가? 그쪽은 누구십니까? 장난은 그쯤 하세요. 정말 바쁘신 모양이에요. 제가 석판으로 연락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픈 몸으로 그 여자와 대치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카스토리스, 그리고 제대로 인사조차 못한 친구. 오늘은 이만 가보지. 그 티탄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라도 아직까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말이야. 가능하다면 이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1분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군. 부디 조심하세요. 오크만은 나무 정원이 아니니까요. 여긴 그 여자의 금실이 쫙 깔려 있겠지. 나도 알아. 그 여자는 내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이군. 안심해. 전에 말했듯 주제넘게 굴진 않을 테니. 나무 정원에서 예상 밖의 일이 정말 많았네요. 당신을 위험에 휘말리게 해선 안 됐는데 검은 물결에까지 맞서게 하다니. 검은 물결이라는 위협을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검은 물결은 오크마뿐 아니라 온 엠포리우스의 적이에요. 한때 분쟁의 세력이 거룩한 도시를 노렸던 건 맞지만 그 전쟁 권속들이 크렘노스 성에 검은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니카도르의 불씨가 공석인 지금 검은 물결이 다시 덮쳐왔어요. 검은 물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학술 도시인 나무정원은 절대 일격에 무너질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폐허가 됐고 죽은 영혼들의 피눈물만 남았죠. 분쟁의 시련이 눈앞에 닥쳐왔으니 마이데이님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는 수밖에요. 트리비님은 검은 물결에 대항하기 위해 여정에 오르셨어요. 여정의 시작부터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셨지만 검은 물결 속에서 그렇게 강한 적을 만난 적은 없었죠. 분쟁에 게다가 그에게선 짙은 죽음의 냄새가 났어요. 그건 타나토스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손에 쥐어봤기 때문일 거예요. 타나토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신에게 확인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짊어진 저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이자 다른 생명체가 멀리하는 맹독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때 나무정원에서 절 잡아주셨을 때 당신이 왜 제 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손끝만 닿은 거라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은... 죄송해요.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었죠. 사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죽음은 대체 뭔지, 어째서 제가 타나토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지 늘 고민했거든요. 며칠 동안 바쁘게 돌아다닌 탓에 많이 피곤하시죠? 나무정원의 비극은 잠시 잊고 오늘 하루 푹 쉬세요. 카스토리스 말대로 쉬는 게 좋겠어. 미미도 조용한 걸 보니 많이 지쳤나 봐. 다낭은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네. 며칠 동안 바쁘게 돌아다닌 탓에 많이 피곤하시죠? 나무정원의 비극은 잠시 잊고 오늘 하루 푹 쉬세요. 죽기 전 학자는 친히 자신의 묘비명을 적었다. 이자의 본명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어. 꼭 그자의 운명같이 불완전하지. 수학의 달 초마다 그는 자신의 묘지를 치우며 오랫동안 자신의 어두운 두 손을 응시했다. 그 두 손은 신들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으킨 역모를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 신을 모독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리라. 그의 강의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했다. 소문에 따르면 학자의 방만함은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선 넘은 행동은 티탄의 뜻을 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비난을 짊어진 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고독한 그림자가 소외된 이유는 그가 신을 거울 속 자신과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깨달음의 나무정원, 현인의 낙원. 하지만 누군가는 어리석음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깨어있는 스승이라 칭하며 망연자실한 제자들을 이끌었고 모두에게 주는 한마디의 잠언을 제외하면 가르침과 인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잠언을 받은 자의 여생에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종종 스승님의 말씀은 신탁과 같다고 칭송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스승은 가혹하게 꾸짖었다. 숙명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면 숙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흔들거리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신의 칙령 앞에선 나도 어쩔 수 없다. 아무런 안내 없이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내 숙명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 그것이 바로 모독의 이유였다. 기적은 가장 오만한 신의 기적이며 그것은 신이 권능으로 인간을 부정하는 거야. 마술은 가장 교묘한 반항이고 그것은 인간이 지혜로 신의 기적을 모방하는 거야. 그는 마술로 인지의 업적을 형용하는 데 익숙했고 깨달은 자가 이성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그러나 마술은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을 모독하는 자는 신과 공모했다. 그는 최후의 마술로 신의 기적을 단절하는 기적을 창조하고자 한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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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었나 보네. 오랜만이네.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파이논 씨한테 들었어. 고생 많았어. 계책의 어두운 면에 빠지지 않길 바랄게. 일지를 정리하고 히아킨에게 나무 정원의 연구 자료를 좀 받았어. 그러다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지. 엠포리어스 하늘이 한 티탄에 의해 봉쇄됐다는 이야기 기억나? 아퀼라. 그 존재가 이 세계를 천해와 단절시켰잖아. 근데 히아킨의 선조가 아퀼라를 믿는 하늘사자였던 모양이야. 은하열차로 돌아갈 방법에 대해 히아킨이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난 며칠간 거룩한 도시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혼자가 된 기분도 나쁘지 않더라. 나무 정원 일로 한동안 여파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우선은 푹 쉬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내일 출발하기 전까지 푹 자두는 게 좋겠어. 참, 떠도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다면 열탕은 피하는 걸 추천할게. 트리엔? 왜 그래? 나무 정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응, 순식간이었지만 아주 강렬한 반응이 느껴졌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트리엔이 또 100개의 문을 사용했어. 구체적인 상황이 보여? 아니, 평소처럼 흐릿해. 다만 적의 기운이 사라진 걸로 봐선 아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 같아. 별일 아니길 바라야지. 개척자님과 카스토리스를 믿어보자, 선생님. 두 사람이 트리엔을 지켜줄 거야. 우릴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라이야? 언젠가 트리엔이 한계에 다다르면 트리비가 문 장인을 넘겨받게 될 거야.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 난 그저 트리엔의 상태가 좀 걱정돼. 떠나기 전에 이미 짧은 문장도 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적어도 작별 인사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고마워. 이번엔 라이아가 우리와 함께 목욕탕에 가졌으면 해. 가서 피로를 쫙 풀자.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웃지 못한 것 같네. 그럼 서풍을 타고 출발하자. 엄청난 열기야. 평소에도 이렇게 뜨거웠나? 저쪽에 다친 사람이 또 있잖아.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조심. 크렘노스인을 조심하세요. 크렘노스인? 그들이 여길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이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다친 사람부터 구하자. 다들 비켜주세요. 두 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놀배 정원 쪽 사람까지 왔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전 피로를 풀러 왔는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확인해봤지만 다들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수온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니. 관리인은 어딨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크렘노스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짚히는 게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이 사람들은 휴식을 좀 취하게 두자. 두 사람은 날 따라와. 라이아, 뭔가 떠오른 게 있어? 물론이지.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건진 몰라도 이제 그 소란을 끝낼 시간이야. 아니, 크렘노스인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가엾은 구세주도 별 볼 일 없군.
범인은 마이데이모스. 모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투에서 또 한 번 이긴 것뿐이야. 결투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두 사람은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강한 전사지만 그 속은 혈기왕성한 소년에 불과하지. 말해봐, 마이데이. 대체 파이논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아니야. 관두자. 오,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대단하신 고세주께서 드디어 빛을 쬐러 밖으로 나온 건가? 흥, 무슨 대답이 그래? 글쎄, 평소 네 모습을 따라한 것뿐이야. 너한테서 별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데 반신의 시련을 통과한 건가? 아직 의식이 제기되지 않았어. 잊었을까봐 얘기하는데 내가 널 시련에서 끄집어낸 지 얼마 안 지났다고. 잊은 적 없어. 고맙단 말은 됐어. 긴 밤의 마지막 빛, 견고한 성벽의 오크마. 수많은 이들은 사시사철 무화과와 올리브가 열리는 풍요로운 숲을 기대하며 먼 길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그 누가 불타는 화로에 빠지리라고 상상했겠는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흥이 나서 몇 마디 읊어봤어. 크렘노스의 왕자님이 시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크렘노스인은 그런 나약한 글 따위 읽지 않아. 내 도서관엔 그런 책도 널리고 널렸지만 오크마가 대부분 사람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듯 이 시에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들어. 하이크스. 무게 잡지 마, 친구. 위험한 순간에 날 구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보기엔 너도 시련에 맞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너랑 난 상황이 다르지. 내 뒤에는 동족들이 있다고.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 혼자 신이 될 수는 없어. 크렘노스 왕위의 계승자인 용맹한 마이데이모스께선 천년간 이어져온 오랜 전통을 깰 생각인가?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 중이야. 관두자. 지금 내가 조언할 때는 아닌 것 같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얼마나 시시한 생각인지 드러나 볼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일지도 몰라. 자, 마이데이모스, 우리의 대결을 계속해보자고. 이번에는 누가 초고온 열탕에서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거야. 왜? 자신 없어?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 그냥 좀 가소롭군. 야사자. 우리 크렘노스인들은 검을 주조하는 뜨거운 쇳물에서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 봐. 오늘 공정의 예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렇게 전례 없는 위대한 사우라 대전이 시작됐어. 두 사람의 각오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 강렬한 의지에 수증기까지
돌변했지. 매서운 기세에 수증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피어올랐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보이니 그동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노전사에게 들었던 고르고의 사자사냥 이야기 기억나?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사자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었어. 그와 호각을 다투는 오릭스도 한 마리 있었지. 황금기 이전부터 두 짐승은 테레토스 평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숫사자는 오릭스를 먹잇감으로 여겼고 오릭스는 그를 멸시와 억압 그리고 고난의 벽이라고 여겼는데 오릭스는 자신의 뿔로 사자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두 짐승은 황야에서 수만 년 동안 각축전과 추격전을 벌였어.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 뒤를 바짝 쫓아왔고 올라날 곳이 없었으며 도망칠 수도 없었지. 엠포리어스 강에는 해질녘에 죽는 생명도 있고 새벽에 죽는 생명도 있어. 그리고 또 일부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죽을 운명이었지. 마침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순간 강렬한 운명이 도래했어. 두 분 물 온도를 조금 낮춰드릴까요? 뭐야? 더는 무리인가 봐. 가자. 저더러 꺼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좋을 대로. 그럼 주제 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추태가 따로 없네. 주제 넘게 크렘노스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의 최후지. 내 말은 너희의 사소한 장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다는 거야. 살기에 놀라 쓰러진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히 밖까지 호송할게. 이건 불공평해. 네가 나보다 옷을 얇게 입었잖아. 완전 무장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 도전장을 내민 건 저 녀석이니까.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도망이란 단어는 없어. 자, 소라는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용사들. 불을 쫓는 여정은 참 멀고도 험난하다니까. 그래도 두 사람 덕분에 울적했던 분위기가 풀렸어.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아모리얼 천궁이 모처럼 이렇게 조용하니 하려던 일이나 하자. 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텅 빈 목욕탕은 정말 흔치 않죠. 그럼 저도 피로를 풀 겸 온 거니까 사양하지 않을게요. 그럼 가장 큰 탕으로 가자. 어디 보자.
물 온도가 딱 좋네요. 목욕탕을 독차지한 느낌이 어때? 너무 좋아. 그런데 트리비님은 안 들어오세요? 우린 안 들어갈게. 지금은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야누스의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 부디 양해해줘. 우리에 대한 게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왠지 화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말 못할 일도 아닌걸. 사실 먼 옛날엔 우리도 라이아처럼 성숙한 어른이었어.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린 야누스의 직책을 넘겨받아 통로의 힘을 얻게 됐고, 그 대가로 영혼이 분열된 거야. 100개의 문을 열 때마다 분열로 인한 영향은 점점 심해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점점 갓난아이로 퇴행하게 되지. 그 끝이 어떨지는 우리도 몰라.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변한 이유야. 그럼 전에 니카도르와 대결할 때 오크마 상공에 열렸던 거대한 100개의 문도 어쩔 수 없었지. 불을 쫓는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으니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뉴스페르마타 학파의 핵심 연구 과제가 영혼이니 영혼의 소모든 이미 흩어진 영혼을 만회할 방법이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분명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부정이라니. 역시 안학사의 제자답네. 좋은 소식 기대할게, 히아킨.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추리비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강렬한 반응이 또 느껴졌어. 드리엔인가? 아니, 이번엔 드리엔이 아니라 드리논이야. 드리논이 위험해. 사람들을 호송하는 일은 내가 이겼어. 일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놓고 승패를 따진다고. 너도 참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이크스. 하이? 무슨 뜻이야? 고향에서 쓰던 말? 하이에나. 널 깡마른 하이에나에 비유한 거야. 참고로 네 악센트는 완전히 틀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는데도 네가 크렘노스의 고어를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네. 나도 이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읽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고어로 글을 쓰는 건. 글을 쓸 줄도 알아? 넌 정말 뇌를 안 거치고 말하는구나. 농담이야. 하긴 넌 어렸을 때 고향을 멀리 떠나 늘 떠돌아다녔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시지 고세조. 처음 통성명할 때를 제외하면 너도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딱히 할 얘기가 없거든. 엘리사의 에데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작은 마을일 뿐인걸.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는 건 꿈속, 그리고 또 천벌의 창에 시련해서 뿐이지. 역시 그랬군.
그래, 난 불타는 엘리사의 에데스를 봤어. 내 가족, 친구, 동족 모두 불길 속에 쓰러져 있었지. 하늘에는 반쪽짜리 핏빛 태양이 걸려 있었고 그날처럼 범인은 내 앞에서 키레네를 죽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놈을 제대로 봤어. 검은 망토와 괴상한 가면, 그리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서진 대검. 시련 속에서 난 놈과 맞붙었어. 그날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난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졌지만 여전히 놈을 꺾을 수 없었지. 넌 증오의 눈이 멀어 하마터면 시련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맞아. 그래서 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마이데이모스. 드디어 예절을 좀 갖추는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그럼 넌 그 시련 속에서 뭘 봤어? 네 두려움은 대체 뭐지? 우선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어. 너희 사전에 뭐가 적혀 있기는 해? 내가 시련 속에서 본 건 오크마, 그리고 옛 전우들이었어. 헤파이스티온, 페르디카스, 레오니우스, 톨레미, 그리고 페우케스타. 내가 저승의 바다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들은 날 호위했지. 고향에서 추방됐을 때 그들은 나와 생사를 함께했어. 10년간의 유랑 생활이었지만 그리운 세월이기도 하지. 우리는 밤마다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꿀 음료를 실컷 마시며 마음껏 노래했어. 엠포리어스의 들바람에선 쇳내가 났지. 헤파이스티오는 꿀 음료에 양유를 넣는 날 보며 붉은 핏빛이 이도 저도 아닌 색이 됐다고 놀렸어. 몸집은 작고 말랐지만 전장에선 누구보다 매섭게 적을 쓸어버리던 녀석이었지. 페르디카스는 약 제조에 능했는데 괴상한 요법만 고집하곤 했어. 달리기를 잘하는 레오니우스는 가장 든든한 메신저였고 책벌레인 톨레미는 크렘노스를 떠날 때 대도서관에서 고서 여러 권을 챙겼어. 어차피 우리 가문 소유라 반납할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페우케스타는 말수는 적었지만 연주 실력 하나는 끝내줬어. 다섯 이름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야 당연하지. 크렘노스 고군이 오크마와 연합하기 전에 모두 전사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난 건 페르디카스였어. 두 번째 경작의 달, 라도닌이 쏜 독화살에 배를 맞고 죽었지. 그의 처방은 모두를 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살리지 못했어. 마이데이모스, 슬퍼하지 마. 난 명예를 얻었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숙적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니. 레오니우스는 다섯 번째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니아의 눈보라는 석 달 동안 이어졌는데 눈보라가 가장 심했던 그날 밤 적이 습격해왔지. 아이도니아라면 카스토리스가 예전에 살던 도시잖아. 그래, 그 광신도들 말이야. 크렘노스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명예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자들이지. 그들은 끝없는 늪에서 끈질기게 쫓아왔고 후방에서 엄호하던 레오니우스는 두 다리를 잘리고 말았어. 그는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타지의 진흙 속에서 사라졌지.
잘된 일이잖아, 마이테이모스. 이제 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저승에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 후 20번째 점을 역해 우린 마침내 아이도니아 성을 뚫고 들어가서 3주의 화해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성 안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반군이 매복해 있었고 톨레미와 그의 기병대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전멸했지. 불에 타 무너진 오벨리스크 숲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 마이데이모스, 내 가족들에게 전해줘. 이 톨레미를 무너뜨린 건 간사한 계략이 아닌 엠포리어스 역사의 무게라고. 다음은 페오케스타였어. 아니오누스 성에서 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노랫소리로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했지. 분노한 적군은 우리 크렘노스 군과 도시 전체를 불태웠고 그의 유언은 화염에 갈라진 작은 흙판에만 남았어. 왕관했어, 마이테이모스. 마지막은 내가 제일 신뢰하던 헤파이스티온. 나와 함께 모든 일이 끝나는 걸 지켜보게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아버지와 겨루기 첫날 밤 고질병이 재발했어. 그동안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땐 마지막 숨결만 붙어있는 상태였지. 크렘노스인이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하더니 어디 가서 얘기했다간 웃음거리가 될 거야. 헤파이스티온, 내 친구야. 의사를 불러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 그럴 필요 없어. 페르티카스가 살아있었다 해도 내 운명을 막아주진 못할 테니까. 네 운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의 왕 마이데이모스, 울지 마. 눈물은 네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참 무거운 시련이네. 네가 왜 불사를 결함, 심지어는 저주로 여겼는지 이제 알겠어. 선왕께선 전생의 죄업을 끊어내기 위해 날 저승의 바다로 던지셨지만 그게 도리어 날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 그에게 운명의 복수를 하게 만들었지. 그가 죽은 후 난 동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크렘노스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어둠과 광기뿐이었지. 크라테로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크렘노스 고군을 오크마에 남게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들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분쟁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네가 니카도르를 넘겨받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족을 거룩한 도시에 남겨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왕위에 오른 적이 없기에 그 5명은 책봉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영광을 알 수 없겠지. 꽤나 복잡한 처지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는 게 어때? 예를 들면 대대장공이라던가. 칼토너스의 종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면 네 스승님인 크라테로스에게. 트레비 선생님?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서 도와줘! 드레논이! 크라테로스에게 잡혀갔어! 크라테로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마이데이모스. 먼저 약점을 드러낸 쪽이 나일 줄은 몰랐군. 아글라이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 남자는 자신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데려가 달라며 트리논을 무력으로 협박했어. 그러곤 무모하게 천벌의 창 실현에 뛰어들었지.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저 말이 사실인가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네. 자네의 망설임이 날 절망스럽게 했으니까. 왕이 되는 숙명을 피하고 싶다면 도망치게. 언젠가는 분쟁의 빈자리를 메우고 일족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나타날 테니. 스승님,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신 겁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바로 당신의 그런 무모함과 충동심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요. 크라테로스, 정말 당신에게 실현에 손을 대고 신탁을 모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황금의 후예가 짊어진 사명을 장난으로 여기는 겁니까? 크렘노스이니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나, 아글라이아. 그들의 눈에 자네는 위선자이자 야심가라네. 창세의 신탁과 불을 쫓는 여정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자네의 핑계일 뿐이지.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뱉고 계신 건지 알긴 합니까? 이 여자 편에 서는 건가, 마이데이모스? 지난 1000년간 이 여자와 이들이 내세운 신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분이 일어났지. 저들이 말하는 창세가 정말 존재한다 한들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 크렘노스족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할 말은 다 끝났나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의 협정에 따라 전 의회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창세의 소용돌이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크라테로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선고하죠. 라이야, 잠깐만. 우리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도시국가들 간의 갈등은 결국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 크라테로스는 폭력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 그의 초조함은 동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게 느껴져. 부탁할게, 아글라이아. 우선 우리의 생각을 들어봐줘. 말해봐. 미안해, 크라테로스. 예언의 조각을 해독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신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의 비난은 가혹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당신과 크렘노스족의 신뢰를 얻고 싶어.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의 근원을 직접 보여주는 거겠지. 그 실체조차 없는 걸 어찌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긴 이미 들었겠지? 모종의 이유로 그녀는 오로닉스와 연결돼 과거의 광경을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어. 우리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볼게. 내일 운명의 심연 야누소폴리스의 신전에서 당신에게 그 오래된 기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공평한 제안 같군.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그 전까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죠. 타협은 없습니다. 포로가 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게 반신. 스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미안하군, 마이데이모스.
더는 참을 수가 없거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와 일족은 크렘노스를 부흥시킬 기회만 기다렸네. 우린 모든 희망을 자네에게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지. 귀양에 대한 집념은 우리 일족의 병폐가 됐어요. 당신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모르다니. 자네는 깨어있기 때문에 외로운 걸세. 똑똑한 사람은 세속과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그때 자네가 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용맹한 투사로군. 나약한 오크마인 중에 이런 호걸이 있다니. 승자의 의무를 다해 이름을 밝히거라, 전사여. 그대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구하노라. 명예라는 단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 크렘노스 고군의 수장 마이데이모스! 당신을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 네 녀석이었군. 혐오스러운 짐승. 정말 죽음을 거부한 것이냐? 예언대로 짐의 크렘노스 왕조가 네 손에 막을 내리게 되겠구나. 거부요? 틀렸습니다. 죽음이 절 두려워한 겁니다. 덕분에 전 이 강철 같은 몸을 얻었죠. 반대로 아버지는 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죠. 서승의 바다에 절 버린 것도, 티탄을 노예처럼 부려 성체를 모독하려 한 것도 전부 당신입니다. 하이크스! 나약한 왕이시여! 비겁한 하이에나도 당신보단 훨씬 고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운명의 복수가 당신을 찾아왔죠! 그럼 검을 휘둘러라. 내 왕관을 가져가 선왕의 피를 왕관 삼아 쓰고 모든 걸 이어받아 누구나 인정하는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되거라. 아니요, 왕관 따위 필요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크렘노스의 왕에게 단 하나의 숙명만 있다면 그 왕관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목숨뿐입니다. 오직 하지만 크렘노스의 성벽은 나와 함께 무너지지 않아. 아들아, 정말 네가 운명의 소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자, 내 숨통을 끊거라. 고르고의 자식은 피를 왕관 삼아 쓰게 될 운명이니. 크라테로스, 그 녀석이 대대장공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칼토너스를 만나러 가볼까? 그간 별일 없었나, 대대장공? 왔군, 크렘노스의 왕. 예감이 들었어. 자네가 올 거라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들었네. 자네에 관한 일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군. 아주 많아. 의문. 그 전에 밖에 이걸. 이건 크렘노스 왕의 인장 반지. 네 어머니의 것 재주조하고 복구했네. 내가. 어머니께서 분명 그걸 저승의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래 걸렸지. 건져내느라.
어디 좋았어, 우리. 저승의 바다에서 작은 각인 반지 하나를 건져내리면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 됐네. 감사는 날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 가지고 온 의문을 말해보게. 이제 그동안 줄곧 부정해왔던 운명이 결국 날 찾아왔어. 난 마땅히 본증의 권능을 넘겨받아야 해. 그럼 황금의 후예, 원로원, 크렘노스족, 시를 쓰는 음유 시인까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 테니까. 뭘 망설이는가? 그럼 왜 주저하는 거지? 젊은 왕. 내 동족 때문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양에 대한 갈망은 모든 크렘노스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그들은 왕이 귀환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백성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만 전통을 들어봤을 테지만 그날이 되면 분쟁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왕의 곁에서 전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테지. 좋은 일이 아니군. 자네가 볼 땐 지난 1000년간 크렘노스인은 피비린내 나는 윤회 속에서 살았어. 복수, 전쟁, 번영, 몰락.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저승의 강으로 흘러들어갔지.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무의미한 희생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쟁의 토템이 되어 동족을 이끌고 과오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역시 평범한 크렘노스인이 아니군. 자네는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우리 트리스비오스? 내가 엄청 많아지는 꿈을 꿨어. 우린 다 같이 달을 타고 별을 돛으로 삼아 항해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녔어.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네? 바다랑 하늘이 전부 컴컴했는데 내가 여러 명이라 하나도 안 무서웠어. 다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 바닷바람이 우리의 어떤 섬에 데려가줬는데 바람에서 꽃향기가 났어. 양이 매매 울고 새가 짹짹거리면서 우리를 맞아줬다. 섬에 동물이 엄청 많았는데 한 번도 서로 싸운 적이 없었어. 야누스의 성녀는 문의 신의 인도를 들을 수 있거든. 어쩌면 네가 본 게 엠포리어스의 어느 성경일지도 몰라. 그런가? 왜 그러니 트리스비오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그게 섬의 바다 너머로 검고 높은 산이 보였거든. 그 산은 꼭 살아있는 것처럼 섬을 향해 다가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산이 아니라 아주 높은 파도였어. 파도는 섬을 삼켜버릴 것처럼 철썩거렸고 동물들은 파도를 쫓아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쿵 하더니 잠에서 깬 거야. 검은 파도라. 엄마, 현실에도 그런 끔찍한 게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런 끔찍한 게 엠포리어스에 존재한단다. 다만 우리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사람들은 그걸 검은 물결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형체가 없는데도 동물과 인간, 심지어는 티탄까지 단숨에 집어삼켜 검은 괴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지. 검은 물결은 나빠. 사람들이 검은 물결의 간식이 되는 건 싫은데 녀석을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지. 착한 우리 딸이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절을 익혀 성녀가 된다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신성한 야누스께서 널 인도할 거란다. 그럼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녀가 돼야지. 그런데 검은 물결은 티탄도 삼킬 수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야누스까지 잡아먹히면 어떡해? 그럼 성녀가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면 돼.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는 문의 신의 화신이잖아. 그렇지? 맞아. 하지만 혼자의 힘만으론 부족할 거야. 네가 어른이 되면 수많은 친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도 우리 사제들의 책임이란다. 친구? 친구들도 엄마처럼 예쁜 빨간 머리일까? 꼭 그렇진 않을걸? 하지만 다들 너처럼 똑똑하고 착할 거야. 엄마... 여긴 꿈속인가? 꿈이라니? 엄마는 계속 이렇게 네 곁에 있었는걸. 어떻게 된 거지? 착한 우리 딸, 멍하니 있지 말고 엄마랑 같이 친구들을 불러보자. 평소처럼 숨바꼭질을 해볼까? 트리스비오스, 넌 똑똑하니까 다들 어디 숨었는지 기억할 거야. 목소리가 멀게 느껴져. 기억이 안 나. 누굴 찾아야 돼? 그야 너와 함께 검은 물결을 쫓아낼 동료들이지. 어렸을 때의 일인가? 방추로 모두를 연결하자! 그 거대한 배에는 위대한 선장이 있어. 밝고 긍정적이고 용감하면서도 세심한 그녀가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거야. 멋있다! 내가 선장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될 거란다. 그 사람은 아주 화려한 신전에서 지내고 있을 거야. 그 신전은 황금빛 무화과 나무로 가득한 언덕 위에 있지. 그곳엔 한 존귀한 소녀가 있단다.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섬세하지. 엄마처럼? 그럴지도. 하지만 선장을 찾기 전에 항해사 동료도 한 명 필요할 것 같네. 그게 누굴까? 누구지? 알겠다! 트리비아! 내가 이 인형에게 나와 똑같은 이름을 붙여줬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건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이 못된 상자, 넌 날 가둘 수 없어! 이 인형은 왜 상자 안에 있지? 검을 들고 있는 건가? 어째서... 훗날 수많은 용감한 전사들이 이 배에 올라탈 거야. 다들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지. 나도 싸우는 법을 배워서 모두를 지킬래. 넌 야누스 폴리스의 성녀잖아. 전투는 네 소임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널 지켜줄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전사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야? 평야가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에서 온 전사도 있고 웅장한 왕성에서 온 전사도 있는 것 같네.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지만
먼 여정을 떠나는 배를 위해 힘을 보태줄 거야. 그럼 트리엔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자.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이때의 내가 어떻게 트리엔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우연일까? 아니면... 빼곡하게 꽉 차 있어. 엄마가 남겨준 것들이었던 것 같아. 글자가 전부 지워져 있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건가? 공부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 항해를 하기 위해선 천문과 지리를 잘 알아야 해. 야누스에 관한 지식만으론 부족한 거야? 그럼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되거든. 그러니 아킬라의 기적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 알겠어. 난 지금도 충분히 똑똑하지만 더 열심히 해볼게. 노력하는 아이에게 세르세스의 가호가 따를 거야. 세르세스는 모두의 선생님이 될 만한 박학다식한 학자를 보내 네가 이상을 실현하도록 도울 거란다. 나도 선생님이 될래. 아니지. 난 대단하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이 될 거야. 그것도 좋지. 그런데 이렇게 장난기가 넘치면 선생님이 될 수 없는걸? 그럼 트리논한테 맡길래. 트리논은 얌전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예전엔 다들 내 기억력이 좋다고 칭찬해줬는데 지금의 난 이게 꿈인지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네. 자, 이제 한 줄로 잘 앉혀볼까? 칠판? 뭔가 그려져 있어. 기억이 전혀 안 나. 아마 어릴 때 그렸던 낙서겠지? 트리스비우스, 이제 우리의 노래에 선율이 더해지도록 이 작은 오르골 위에 동료들을 올려두렴. 오르골? 그게 뭐야? 잠이 덜 깼니? 네 발명품이잖아. 내 발명품? 어디에 쓰는 물건인데? 트리비, 평소에 똑똑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해 보이지?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 동료들을 올려두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렴. 인형을 올려두면 돈다! 소리도 나잖아. 맞아. 이게 바로 오르골이란다. 적절한 위치에 인형을 올려두면 장치가 작동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르골이 돌아가지. 네 발명품 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다.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떠오를 거야.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곳곳에 기쁨이 넘치니 눈 같은 12별자리를 보며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그중 셋은 천지를 개벽했으며 셋은 운명을 엮고 셋은 생명을 빚어내고 셋은 재앙을 이끌었다. 그들은 세계가 너무 적막하다며 생명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겨난 너와 난 말과 노래를 엮어 사랑과 벗을 만들었다. 이로써 탄생은 끝났으니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의 걸음을 가볍게 하는 대가로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리.
위대하신 케팔, 전지전능한 아버지, 거대한 몸을 가진 그가 기꺼이 눈꺼풀을 떨군다. 희미한 새벽빛이 어깨에 내려앉고 황금빛 피가 대지에 떨어지니 들끓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영웅의 후예에게 흘러가라. 어떻게 된 거지? 야누스시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검은 안개 속에 죽음과 운명이 가까이 왔고 피로 물든 대지에선 망자와 생명이 길을 찾고 있군요. 어째서 세상은 당신처럼 미궁과 같으며 어째서 인생은 당신의 비명처럼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나요? 어째서 테로에는 죽은 영혼만이 방황하고 있고 어째서 앞길에는 살아있는 자의 작별만 들리는 건가요? 어째서 시작점엔 과거의 사람들만 남아있으며 어째서 종착지엔 외로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까? 외로운 그림자, 로운 그림자, 그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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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눈.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망쳐, 트리스비우스. 어서 도망쳐. 검은 물결이 성 아래까지 덮쳐왔어. 난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이게 뭐지? 대체 왜 사방에 인형이 있는 거야? 이건 성녀가 치러야 할 희생이야. 넌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건 오직 한 사람뿐이란다. 나도 알아.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도 괜찮아. 우린 이미 결심했으니까. 작별 인사를 하렴, 트리스 비우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엄마, 떠나려는 거야? 우리 딸, 엄마는 떠나지 않아. 하지만 명심해, 트리스 비우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마음을 정했다면 검은 물결을 가로질러 엠포리어스의 뒤덮은 안개를 걷어내렴. 그럼 내일 보자, 사랑하는 트리스비우스. 우리 아직도 꿈속인가? 악몽이라도 꿨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꿈을 꾼 건 정말 오랜만이네. 문비시까지 아직 멀었으니 조금 더 쉬어. 아니야.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걸. 그 거친 크렘노스 노병이 트리논을 놀라게 한 탓에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몰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금실로 그자의 가슴팍을 베어버릴게. 라이야, 그런 섬뜩한 말 좀 그만해. 농담이었어. 그럴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 꿈에 대해 얘기해 볼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될 테니까. 꿈속에서 엄마를 봤어. 꿈 자체는 별거 아니었지만 하필 이럴 때 느닷없이 꿈을 꿨다는 게 좀 불안해. 설마 응, 트리엔 때문이야.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100개의 문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트리엔의 영혼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갈 거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쩌면 지금이라도 문 장인의 직책을 넘기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범한 아이로 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네 마음 이해해, 라이야. 하지만 우린 이 일에 대한 뜻을 이미 정했어. 아직 만회할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 영혼이 닳아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한때 우리도 완전하게 연결된 몸이 있었어. 그 몸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한다면 가지와 잎은 운명에 의해 같은 속도로 시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 명으로 나눈 지금 비록 가지를 잃었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셈이야. 불을 쫓는 여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지와 잎을 어떻게 섞게 할지 결정할 수 있지. 한 사람과 작별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더 슬플 거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누스의 실현에 정해진 결말이니 우리에겐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와의 작별로 슬퍼하지 마.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머지않아 난 그런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겠지. 라이야, 아침으로 뭐 먹을래? 뭐 갑자기? 한참 떠들었더니 출출해졌지 뭐야. 게다가 곧 있으면 문빗이잖아. 그나저나 라이야, 기억나?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꼬마였던 네가 야밤에 오트밀죽을 몰래 먹다가 우리한테 딱 걸렸잖아. 감정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그 순간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 선생님. 내가 다녀올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우리에게 맡겨줘. 금방 올 테니까 쉬고 있어. 준비되는 대로 부르러 올게. 알겠어. 그럼 부탁해. 그럼 내일 아침에 봐, 라이야. 그렇다곤 해도 악몽은 불길한 징조야.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이젠 엄마의 모습조차 흐릿해. 아무래도 운명의 심연부터 가봐야겠어. 오로닉스가 우릴 도와준다면 좋을 텐데. 안학사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넌 누구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 영혼 물리학 수업 중에 교실을 뒤집어 놨던 학생이에요. 아, 너로군. 농담이시죠? 대충 둘러댄 건데 정말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능청스러운 화술도 기억하고 있지. 무슨 일로 왔지? 한가하게 옛날 이야기나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들켰네요. 당연하지. 넌 다른 꿍꿍이가 있을 때만 이렇게 애둘러 말하잖아. 그럴 리가요. 전 평소처럼 순수하게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죠. 그 검은 망토의 검객에 대해 알고 계신 걸 전부 알려주세요. 소문이 빨리도 퍼졌군. 유감이지만 나도 아는 게 없어.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자가 검은 망토를 걸친 채 대검을 들었다는 것뿐이야. 뒤틀린 반쪽짜리 태양처럼 생긴 검이었지. 초승달 같은 이상한 비수 한 자루도 갖고 있었고. 참, 이걸 받아. 기습 당시 손에 넣었던 전리품이야. 선물로 주지. 틀림없어요. 엘리사이 에데스를 불태우고 모두를 죽인 범인은 녀석이 확실해요.
영웅 노릇할 생각은 접어도 지금 오크마에 그자에게 맞설 만한 적수는 없으니까. 그 티탄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자의 힘을 깨닫곤 순순히 인정하더군. 난 신을 받아들였는데도 상대의 겁날을 막아낼 수 없었지. 그 불가사의한 힘은 그 어떤 티탄의 축복도 아니었어. 그자가 엠포리어스 밖에서 왔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검은 물결처럼 말이지. 안 그래?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에요. 우리? 허튼 생각 마, 파이넌. 네가 그자의 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녀석이 살아있는 한 거룩한 도시와 불을 쫓는 여정은 계속 위협받을 거예요. 넌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신탁을 믿지 않으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건 아글라이아님이나 트리비 선생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에요. 전 그저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도시를 위해 화근을 없애고 싶을 뿐이죠. 나무 정원의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앉아. 네가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하니 한 가지 더 알려주지. 괜찮아, 트리엔. 별일 아니야. 그냥 나무 정원에서 있었던 일이 또 떠올라서. 검은 망토를 걸친 괴물, 끔찍했어. 모두가 위험에 처했던 악몽, 잊히지 않아. 괜찮아, 여기엔 나쁜 사람 없어. 트리엔, 네가 100개의 문으로 모두를 지켰잖아. 트리엔이 괴물을 아주 먼 곳으로 보냈어.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나무 정원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트리엔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 미안해, 트리엔. 좀 어지러워.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그야 같은 일 때문이지. 기억나? 내일 우리가 모두에게 신탁의 과거를 보여주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 전에 분열로 흐려진 기억부터 또렷하게 만들어야 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분열은 야누스의 영향이니 우릴 도울 수 있는 건 같은 티탄인 오로닉스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명석시가 되기 전에 라이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맞아! 트리엔도 전부 생각났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탄을 아련하기 전에 사프란을 벼송이 준비하는 게 좋겠어. 사프란? 아, 삼상신전의 제사의식에 꼭 필요한 물건이지. 빈손으로 오로닉스를 만나러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사프란은 야누소폴리스의 상징물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 기억을 되살리려면 과거를 경험했던 물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게다가 라이아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오트밀에 그걸 넣어줬는데 엄청 잘 먹었잖아. 그러네, 일석삼조야. 물론 오로닉스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그게 문제야. 오로닉스와 가장 가까웠던 야누스의 불씨를 가져간 게 우리니까. 우선 부딪혀보는 수밖에. 정말 방법이 없다면. 지금 우리 상태로는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네.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가 되면 트리엔에게 맡겨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트리엔이 제일 잘하니까. 우선 사프란부터 찾으러 가보자. 신전에 니카도르의 병사가 파괴하지 않은 곳이 남아있길 바라야지. 성숙한 사프란은 보통 항아리에 담아 밀봉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찾아보자.
이 앞은 막다른 길이니 돌아가 선생님. 라이야? 아니, 환각인가? 굉장해! 방이 엄청 넓어! 트리는 혹시 방금 전에 봤어. 우리를 향한 오로닉스의 경고일까? 트리비, 트리논, 비밀 얘기하는 거야? 와... 트리엔이 우리끼리의 대화마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왠지 모르게 익숙해. 방에서 사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쪽이야. 여기야 여기. 트리엔을 따라와. 트리엔, 천천히 가. 아무리 이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무의미하게 죽는 건 옳지 않아. 또 나타났어. 여기야? 당신을 부르오니 오로닉스시여, 과거의 물결을 일으키소서. 뭔가 나타난 것 같아. 잠깐만, 우리가 확인해 볼게. 이건 편지? 사프란뿐만 아니라 테레스 비오스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 이름은... 그건 둘째치고 왜 여기에 편지가 나타난 거지? 트리에는 또 어떻게 그걸 느낀 거고?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일까? 설마 우리가 이미 오로닉스에게 발각돼서 실현에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지? 오로닉스는 어린애처럼 성격이 변덕스럽잖아. 어쩌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걸지도 몰라. 아이 참, 장난도 때를 봐가면서 쳐야지. 이별과 죽음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장면들도 전부 세월이 일으킨 물결 때문일까? 트리비, 트리넌, 이번엔 정말 찾았어. 이게 서프난 맞지? 우리가 확인해볼게. 트리엔,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분명 이 항아리 속에 있었는데? 어라,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말도 안 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이야! 트리엔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조금 전까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지? 트리논, 트리비, 왜 아무 말이 없어? 아까부터 너희 목소리가 안 들려. 아, 우리가 멍 때리는 중이라 그래. 안심해, 트리엔. 네가 본 건 야누소 토끼일지도 몰라. 우릴 보고 놀라서 도망친 거 아닐까? 그렇구나. 우리를 동요하게 하려는 걸까? 오로닉스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가 이상해. 트리비, 신전이 너무 고요한 것 같지 않아? 무슨 뜻이야?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오로닉스가 정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결국 사푸나는 끝까지 못 찾았네. 없어도 괜찮을 거야. 오로닉스를 잘 설득해보자. 적어도 대놓고 우릴 쫓아내진 않았잖아. 와, 트리비, 트리논! 와, 정말 굉장해! 우리가 엄청 많아졌어! 트리엔... 너무 조용해. 티탄들은 다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사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오로닉스가 사라졌어. 검은 망토의 검객이 검은 물결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불씨까지 사냥하고 있단 건가요?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이야. 첫째, 그자에겐 불씨를 담는 용기가 있었고, 둘째, 나도 그자의 목표 중 하나였지. 첫 번째 근거는 독특하게 생긴 그자의 의식검이 불씨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을 때의 인력이 바로 그 증거지. 그 검에는 불씨를 감지하고 흡수하고 담아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근거는 훨씬 직접적이지. 그자는 난투를 벌일 때 정신이 흐트러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날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세르세스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불씨 도둑이었군요. 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그자가 오크마에 오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장세의 소용돌이에 티탄의 불씨가 잔뜩 모여 있으니까요. 꼭 그렇진 않아. 우선 그자를 불을 훔치는 자라고 부르자고. 가설이 성립된다면 그자의 목표는 총 3곳이 되겠지.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아직 죽지 않은 오로닉스, 세 번째는 신들의 불씨를 보관하고 있는 오크마와 창세의 소용돌이. 다만 오크마를 1순위로 선택하진 않을 거야. 케팔의 불씨는 원로원의 비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파고사의 물의 장막도 외부의 감지를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타나토스와 아퀼라는요? 그들의 불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타나토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퀼라라면 너 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왜요? 그 검객은 날 수 있을까? 하긴 그렇네요. 그런데 갑자기 날개라도 생긴다면. 그자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난 나무 정원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불을 훔치는 자의 목표가 2개라면 더더욱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오크마와 나무 정원이 이 목표 지점들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고려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곳은 큰일입니다, 파이논 씨. 트리비가 실종됐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운명의 심연입니다. 오로닉스! 여기 있어! 반응이 없네. 우리가 올 걸 예감하고 안개 속에 숨은 걸까? 아니면... 트리비, 아무래도 나가야 할 것 같아. 이 신전에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어. 들어봐, 다급한 발소리야. 서너 명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어. 어서 숨자.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돼. 트리비, 트리논, 얼른 와서 이것 좀 봐. 이게 뭐지? 트리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날아라!
여긴 회색이 파이? 그리고 잠깐 트리에는 돌아왔어? 우리가 도착했을 땐 두 사람만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청룡둥이 씨와 주변을 조사해봤는데 트리에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 검은 망토의 검객은 젠장, 역시 그 녀석이었군. 우리가 한 발 늦었어요. 오로닉스의 불씨는 이미 빼앗겼어요. 그럼 트리에님의 실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야.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밖에 안 느껴져. 불행 중 다행이라면 두 선생님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턴 둘로 나눠 움직이도록 하죠. 한쪽은 시면을 지키고 있다가 아글라이아님의 지원병과 합류해 트리엔 선생님의 행방을 찾읍시다. 다른 한쪽은 저와 함께 검은 옷 검객을 추적하고 불씨를 되찾아보죠.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두 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실은 검은 물결이 걱정돼서 안악사 선생님과 나름 대비를 해뒀답니다. 자세한 건 가는 길에 알려드릴게요. 상황이 급박하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보고드립니다, 파이노님. 트리비님과 트리노님도 계셨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글라이아님이 보내서 온 건가? 그렇습니다. 아글라이아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저더러 전가를 전하라고 하셨죠. 파이논, 그 검객이 내게 무척 의미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계획 없이 무모하게 돌격한다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너뿐만 아닐 거야. 알아. 질문은 영웅을 죽이는 독주인 법. 힘든 싸움을 할 생각은 없어. 그 검객이 정말 검은 물결과 관련이 있다면 황금의 후예가 얕볼 만한 상대는 아닐 거야. 애당초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 아글라이아님과 전략을 의논할 생각이었어. 호위의 토벌을 하려면 더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좀 전에 분담한 대로 저와 히아킨 씨는 여기 남아 지원병을 기다릴게요. 파이너 씨는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 아글라이아 씨에게 계획을 전하시죠. 트리논도 심연에 남을게. 그래야 진전이 생겼을 때 양쪽 모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부탁할게요. 트리비 선생님, 이만 가죠. 저희 왔습니다, 아글라이아님. 파이논, 나랑 상의부터 하지 그랬어. 라이야, 파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오크마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알아. 인간이 기댈 수 있던 두 티탄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금실은 건드리면 끊어지기라도 할 듯 전에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야. 파이논, 네 계획을 말해봐. 시간이 없으니 간결하게. 티탄을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씨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네, 불을 쫓는 여정과 똑같아요. 안악사 선생님은 불을 훔치는 자가 나타난 게 검은 물결이 만연하다는 증거라고 하셨죠. 추론의 진위는 둘째치고 생각보다 검은 물결의 기세가 맹렬한 것 같네. 하지만 그 광기가 우리에겐 기회이기도 해요. 불씨가 놈들의 목표라면 유인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죠. 우리가 시면으로 갔을 무렵 안악사 선생님은 세르세스의 불씨를 가지고 거룩한 도시를 벗어나 전장으로 향했어요. 말해봐.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불씨를 하나 더 잃는 결말을 맞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거지? 그야 이번에는 천회의 위력이 우리 편에 서 있으니까요. 모든 게 그녀에게 달렸죠. 물론 당신의 또 다른 동료도 필요하답니다. 말이야? 그런 거였군. 파이논, 조금 전에 말한 그 전장이 크렘노스 성이지? 네, 다들 니카드로와의 전투에서 이분과 그녀의 동료가 굉장한 신의 기적으로 크렘노스 성의 과거를 재현했던 것 기억하죠?
그게 바로 승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오로닉스의 힘으로 과거의 문을 열고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한 후 불을 훔치는 자를 세월의 미궁에 봉인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네. 오로닉스가 세상을 떠난 지금 야누스의 신력은 오크마 소유지. 불씨만 되찾는다면 그 검객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악전고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계략으로 승리한다니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네. 꼬마야, 할 수 있겠어? 신난 걸 보니 자신이 있는 모양이야. 다들 모르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실종됐을 무렵 원로원에서 급히 소식을 전해왔어. 나무정원 사건을 전해들은 카이니스 일행이 은밀하게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민총회 전에 움직일 것 같아.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근시안적인 야심가라면 황금의 후예를 이용할 만큼 다 이용했다고 여기며 미리 판을 준비하고 있겠지. 언젠간 우리도 틀림없이 인간의 문제를 겪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원로원의 정가를 전하기 위해 카스토리스를 보냈으니 당분간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 파이논, 우리는 불을 훔치는 자를 꺾고 전공을 세워야 해. 그게 앞으로 원로원에 맞서는 비장의 카드가 될 테니까 네 생각도 나와 같다면 좋겠네. 물론이죠. 선봉은 제게 맡기세요. 죄송합니다. 오크마가 안팎으로 불안한 탓에 또 폐를 끼치게 됐네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하나하나 협상할 여지가 없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신이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트리움보다 100개의 문을 잘 다루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시간을 벌어준다면 나도 멋진 문을 열 수 있어. 불씨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낙사에게 달려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은 분명 해내실 거예요. 솔직히 이 계획의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칼이 당신을 해하려면 제 가슴을 먼저 관통해야 할 겁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너희에게도 고마워. 그럼 지금 바로 적의 포위를 시작하자. 부디 케팔의 가오로 예리한 안목을 얻고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마이데이 말씀이시죠?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러 갔어요. 걱정 마세요. 이 전장에 절대 빠질 녀석이 아니거든요.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얘기는 들었어. 너흰 곧 원정을 떠난다고? 그래, 어느 때보다 힘든 전투가 되겠지. 목적지는 이번에도 크렘노스 성이야. 그래서 여기엔 세상을 떠난 니카도르에게 기도라도 하러 왔나? 아니, 그 반대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번에는 우리에게 전선을 맡겨줘. 네가 맞서야 할 전장이라도 패배는 용납 못해. 혹시
산을 일군 자 지오크리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 칼토너스 씨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군. 전설 속 산의 백성의 이름이지. 헤어지기 전에 몇 마디 더 나눠보자고. 칼토너스가 말하길 먼 옛날 산의 백성들은 산속에 은거했다더군. 그들은 매일 땅을 파고 채집하며 분쟁 없는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보냈다지. 하지만 지오크리스는 별종이었고 전통을 부정하며 산밖의 세계를 동경했어. 지루한 풍습은 그에게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지. 네 처지와 정말 비슷하네. 맞아. 그 역시 나와 같이 선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 어느 날 지오크리스는 평소처럼 산 언덕을 넘다가 산자락에 주둔한 라도닌 부대를 발견했지. 그 라도닌들은 산 언덕을 유격의 본거지로 삼으며 숙적 캄파닌과 교전 중이었어. 공용어를 독학한 지오크리스는 병사에게 정보를 캐냈지. 라도닌이 산에 지뢰와 폭약을 설치하고 적을 유인할 거라는 계획이었어. 그건 산의 백성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위기가 닥칠 거란 뜻이었지. 지오크리스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 부족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를 꾀하지 않고 버티려 했지. 맞아. 산의 백성은 변화를 두려워했으니 이주는 말할 것도 없었지. 전쟁이 닥쳐왔지만 장로는 평화만 바랄 뿐 산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 지오크리스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동족을 이끌고 반항했으려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킨다라. 그게 우리가 순진하다는 방증이야. 지오크리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그는 산의 백성이 모아둔 보석을 라돈닌에게 가져가서 대량의 화약과 맞바꿨어. 하지만 그건 캄파닌에게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밤을 튼타 그는 부락 주변의 숲을 불태워 사람들을 도망치게 했어. 그 불이 바로 산의 백성의 역사의 시초야. 그날 이후 그들은 문명의 강에 합류했고 거룩한 도시에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옛 그 산은 검은 물결의 한낱 물거품이 되었어. 하지만 고향을 떠나면서 수많은 산의 백성이 불행을 겪게 됐지. 가령 크렘노스 쪽의 사냥감이 되거나 노예로 부려지거나. 그래, 그 또한 역사의 일부야. 지오크리스의 공로와 과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분분했어. 그럼에도 역사는 그를 산을 일군 자라고 떠받들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그건 아주 명확해.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자신의 손으로 변화를 새겼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았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 그는 전통이라는 족쇄를 불태우고 모두를 다가오는 시대로 몰아간 거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군. 그렇지? 머지않은 난 오크마를 떠나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고 니카도르의 운명을 짊어질 거야. 그러니 잘 들어. 훗날 우리가 다시 전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불을 쫓는 여종과 다른 편에 서 있거든. 등 뒤에서 10번째 흉추를 찔러줘. 그게 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니까. 약속하지. 이제 네 전장으로 가서 불을 훔치는 하이에나를 죽여줘.
혹시라도 궁지에 몰렸다면 하늘의 창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큰 소리로 새로운 신의 이름을 불러보아.